문을 막아버렸네요. 예. 문을 막아버리고. 이병소가 여기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출입구만 바뀌었을 뿐 부대는 모든 것이 옛 모습 그대로였다. 민간인 신분으로 이 부대에 들어와 갇혀 있었던 이들. 그들은 이제 전과자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전부 한데 이 담만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삼천교육대의 악몽을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비행 들어가고 밤새도록 군인들이 군가 부르고 요쪽에는 총 쏘고 하늘에 헬리콥터가 떠가고 촬영하고. 삼천교육대 최대 집단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27사단.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억울하게 끌려왔던 삼천교육대에서 또다시 겪어야 했던 처절한 사건. 그것이 아직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이 18살에 깡패를 무슨 깡패를 새끼야. 전부 너무해. 이제 두 번 다시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되고요. 아무리 힘없고 배운 거 없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무시하고 철진지하게 이렇게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 8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병장에서는 군인들이 가족들과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다. 감호생들에겐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나 누군가 그 명령을 어기자 술에 취한 군인이 감호생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해방이 다 돼가니까 김씨가 술이 막 되고 동안 인사에 와. 봤습니다. 사집 때문에 개새끼야. 솔직히 군대 살려면 내보다도 나도 중사로 제대로 했는데요. 신호를 시작하자마자 군부를 보니까 차라리 열중시가 때리는데 이건 말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안에서 웅성웅성 일났죠. 이제. 사건은 순식간에 집단 소요로 번졌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폭발한 것이다. 감호생들은 대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면담은 거부됐고 그 사이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진압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위가 계속되자 발포가 일어났다. 결국 감호생 우광천과 17살 남일홍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감호생이 총 맞았다 해야 돼. 그래서 뛰내려왔어요. 뛰내려오니까 문이 좁으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출구가 좁으니까 그 철조망 울로 매도로서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거리 넘어오다가 여기에 총 맞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는 현역 하사관인 장시재 중사였다. 감호생들에게 평소 잘 대해주었던 장 중사가 막사 안에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군 측의 입장은 달랐다. PX를 탈취해 술에 취해 흥분한 우광천이 먼저 쇠파이프로 장시재 중사를 숨지게 하자 장환생 병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 사람에게 총을 쏘았다고 했다. 정당 방위라는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우리 감호생이 먼저 죽었고, 우리 감호생이 죽기 이전에 군인들은 전부 다 그 철조막 군 부대 막사 밖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있은 사람들은 제가 다 찾아다니는데요. 무전시에 세 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군부대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끝까지 집단행동을 했던 감호생 71명이 헌병대에 연행되고 25명의 감호생이 구속됐다. 그러나 장중사를 때려 숨지게 한 감호생은 밝혀지지 않았다. 총을 쏘았던 군인은 정당 방위가 인정됐지만 감호생들에겐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제 이름이 신동기요 소리도 못했어요. 부르면 대답만 하고 이랬었고 헌병이 사람 하나에 2명씩 딱 장신 딱 해가지고 머리 총 딱 대고 이렇게 서명만 하면 딱 일어서면은 검사가 구형하고 오후에 판사가 무기, 사형, 15년 이런 식이었어요.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형을 주라고. 주의명은 사회보호법 위반, 초소침범과 특수절도 등 그 어디에도 군인 살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에겐 엄청난 형량이 떨어졌다.
감호생 13명에게 무기징역에서 5년형이 구형됐다. 그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최후의 삼천교육 대상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후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각종 독소를 뿌리뽑아 계엄보고 13호로 발표된 사회학 1소 특별조치. 전두환 신군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5월 31일 국보위를 설치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해나간다. 국보위는 김종필, 이후락 등 구여권 핵심 인사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아서 재산을 헌납하도록 했으며 장관급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숙정을 단행한다. 사회정화란 명목으로 진행된 삼천계획은 마지막 5호 불량배 소탕계획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불량배 소탕계획. 그것이 바로 삼천교육대인 것이다. 국보위가 기획하고 계엄사가 주관한 검거 작업은 검찰과 경찰이 계엄군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D-Day를 정한 군경 합동 작전은 무차별 연행으로 이어졌다. 느닷없이 차가 그 계엄령 이게 두르고 한 서너 놈이 그냥 총 들고 막 전부 차에 타라 이거요. 파출소에서 오락하는데 내려가 보래. 아무 죄 없으니까 얘기하면 나올 거래. 그래서 나도 또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려가 봐. 죄 없으니까 뭐 우리는 아무 죄 없으니까 올 거 아니야 하면 그랬더니 아니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최우선 검거 대상은 폭력사범과 현행범들이었다. 그러나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과자들이 사회학이란 이름하에 주된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 문신만 하면 다방한테서 다 손 들어갖고 손 내밀어서 문신만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부신금 모여서 전과 있습니다. 끌고 가버려. 그냥 어떻게 살려고?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종이 하나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무개ም 개똥임 무슨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갖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찰에서는 이미 불량배 소탕 계획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 물밑 작업에 착수했었다. 준비가 여기 땅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재료 수집해놔라. 그런 기한을 줘야지 갑자기 해라 그러면 다 도망거리고 뭐 찾아. 미리 그냥 그거 돼서 각서에서 준비가 됐을 거예요. 명령이 내려온 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대비로 비밀 내가지고 내려왔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일체 뭐 주민들이라든가 모르고 그 당시 그 팝세가 전과자명부가 있어요. 대법원. 그 전과자명부로 대상을 해가지고 전과가 많거나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그 5번 불량배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작업을 했던 거죠. 당초 계엄사가 계획한 검거 인원은 2만 22명. 그러나 사전 준비된 리스트와 유흥가 등에서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으로 2주 만에 무려 3만 명을 검거했다. 무리한 검거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직접 내 옆에 이기철이라고 그 삼천포에 있었던 친구인데 아버지 보고 장가 가는데 장가 비용 안 보태준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잡아왔더란 말입니다. 결국 양민들을 잡아들여서 머리 숫자 세우게 급급했다는 이야기죠. 일단 출두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그 교수소 안에서 그냥 형사 들어와가지고 수갑해가지고 바로 끌고 가는 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피해자 윤병열 씨. 얼마나 좋은 데인데 거기 가면 훌륭한 사람들에서 온다고. 나는 지금 딸만 낳아서 그렇지. 아들이 있으면은 난 자청해서 그런데 보낸다고 그래요 형사가.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별로. 그때 소매치기인가 뭐 빽치기 했다고 놓쳤다고 때리면서 그렇게 하던가요? 네, 겁주고 때리고 그래갖고 빼고는 어쨌냐고 그래갖고 저수지에 갖다 버렸다 그래고 태웠다 그래. 사전영장 발받아준 것도 아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그 당시에도 우려가 되면서도 상부 지식 때문에는 뭐 거의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전 영장 없이 진행된 초법적이고 무리한 검거. 거기엔 경찰 간의 실적 경쟁이 작용했다.
마포소 형사가 나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할당이 나와서 이런 수가 어쩔 수 없었다. 노동사이고 뭐이고 할당이 나와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걸 다 잡아야지 도리가 없었다고. 이 남자는 그때 그 A급 7만원 받았거든요, 형사들이요. B급은 아무나 잡으면 5만원 받습니다. C급은 3만원 받아요. 가령 청량리서에서 20명 잡았다고 그러면은 동대문서에는 10명 잡았다고 그러면은 그 주도스 경찰서에서 이거 왜 청량리 30명인데 왜 10명이냐 해가지고 시서인부터 가지고 서로들 그 많이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뭐 청량리는 50명, 동대문 10명 이렇게 할당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많을수록 좋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있으면 또 위에서도 또 질책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업 좀 많이 그러니까 선량한 그 국민들 피해를 많이 봤던 거죠. 계엄사에 따르면 80만 명의 군경이 합동 검거에 동원됐다. 8월에서 12월까지 연행된 사람은 모두 6만 755명. 경찰서 유치장이 넘쳐났고 강당까지 찼다. 그러나 이들에겐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행된 사람들은 군, 검찰, 경찰,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심사는 형식적이었다. 이름이 뭐냐? 그럼 명도환입니다.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나는 제명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B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B급 하라고. 그럼 B급 그러니까 내려가. 이름을 부르면은 그 심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씩 그 서라는 곳에 피고인이 서듯이 서죠. 서면은 거기 서서 수사과장이나 수사계장이 그 재상을 낭독하죠. 자기들이 미리 그 재상을 날조해온 그 재상을 이제 낭독을 하면은 그것을 연행자들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전과 2범 이상은 A급으로 분류돼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에 구속 송치시켰고 D급은 바로 훈방됐다. 그러나 문제는 B급과 C급이었다. 이들이 바로 삼천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이 돼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아야 했다. 등급분류 심사는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변론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경찰 조서에 의해 등급이 분류됐다. 경찰서 심사 같은 건 없었고요. 교육대로 이제 가는데 그 서류에 보니까 그 서류에 그냥 그 도장을 이만하게 B자로 새긴 도장을 갖다 제 이름 위에다가 B자라고 써놓은 걸 제가 봤죠. 경찰서 조서를 받고 또 검찰서 가서 검사 앞에 서기관 앞에 사적 심리를 받는다든가 또 거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되었다고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서류 심사만으로 등급이 부여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등급도 모른 채 순화교육장으로 향해야만 했다. 경찰 조서에 의해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이다. 또 어떤 그 대상이 있을 때, 그래서 30개를 보내야 된다. 정말 악질적이고 뭐 그렇다고 할 때는 A급에 기준되는 그 용어를 사용했던 거죠. 범죄수법이 악랄하고 뭐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지침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분류별로. 그 맞게끔 구성해서 갖췄던 거죠. 기초 수립금 해가지고 군인한테 남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하는데, 뭐 형사들이 해준 거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신문해서 형사 중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구국의 횃불을 들고 혈연히 일어선 우리 군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등급 분류 심사에서 B, C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후방 25개 부대에 분산 수용돼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4만 명의 순화교육 대상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력이었다. 전부 총을 다 들었는데 개머리판으로 전부 다 막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알아요. 본보기 케이스라 그러는 거지, 그죠? 막 개머리판으로 완전 막 죽도록 패는 거예요. 장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 자체를 포기하라. 입소와 함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시범 케이스를 두는 것이었다. 훈련 중에 그 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시범 케이스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 양쪽 손을 갖다 이렇게 그냥 밧줄로 묶어요. 수송 차량인데 수송 트럭이잖아요. 그냥 호로 씌워가지고 뒤에 그러다 이래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차가 돕니다. 대명량을 우리 보고 잘 보래요. 속도가 빠르면 일어서려다 엎어지거든요. 엎어지면 이 앞면까지 다 나갑니다. 그걸 걔들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훈련받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죠. 계속 넘어지죠. 끌려다니죠. 그럼 끌려다니면 오시고 뭐고 다 해주죠. 아무것도 없는 산에 깎은 바닥인데. 교육생에게 인권은 없었다. 조교나 교관들은 죽여도 좋다는 식의 위협을 공공연히 했다. 나를 질상에 두들겨 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너 하나 죽이고 양명지 석장이면 끝나. 양명지지요. 양명지 편지 쓰는 그 종이. 너 죽여봐야. 저거 죽어봐야. 송판떼기 6,000원짜리 하나만 사면 대표밥도 안 밀고 하는 거. 6,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그다 못질 해갖고 집에 보내보고 탁송해보고 사고 내용은 교육도중 병이 나서 죽었으면 하면 물릴 것이라. 삼천교육대, 그것은 준비된 사업이었다. 수개월 전부터 해당 부대에서는 막사 등 교육장 시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유단자들을 조교로 자출해 별도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겐 대량의 몽둥이가 제공됐다. 처음에 병력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가장 악질적인 순화가 안 된 악질적인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잡힐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 부대에서 공병대에서 꽃갱이자루 참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공병 꽃갱이 다지 추럭이라 그러죠. 1.5톤 추럭에다가 실어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교들이 그걸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케이스들이 들을 거니까 전방에 무조건 승하 계획 들어오고 전방에 이 김치 구축 사회 먹을 거니까 만약에 말 안 하면 이게 빠따로 생각한다. 군대 말은 빠따. 형식적인 규율은 존재했지만 무의미했다. 군인들에게 서약서나 수칙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교들의 명령이 곧 법과 규칙을 대체했다. 실제적으로 내무반 안에서 행해진 매일 그 일석조모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숙지한 거는 정말 수련생 수칙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뭐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 내가 질문해가지고 답변이 틀리는가. 이럴 때는 명상이고 덕고 인간이야 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개 키우고 있던 거지. 개 키우고 뭐 기계든 죽든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순화교육은 가혹했다. 심한 훈련으로 많은 사망자가 난 33사단. 총무는 맞는데 다리 있는 요리 생겼거든. 윤옥자 씨와 박춘화 씨는 이곳에 아들과 남편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게 퇴소하지 못했다. 집에 오니까 각혈을 해요. 얼마나 두들 팼든지 피를 덩어리로 각혈하니까 이것들이 하도 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막 기침을 하면은 진짜 세수따라 반세수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잘 먹고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얘 왜 가니? 그래 가지 마라. 죄 없는데 가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던 날 만에 신체를 받았어요. 가혹한 구타 뒤에는 지휘관들의 직접적인 동료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말 안 들고 쉽게 말하면 반항한 놈이 있으면 사살해 좋다. 뭐 사살한 표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단장이에요. 그럼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 쏴주기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해요. 특수교육대에서는 더욱 잔혹한 집단폭력이 가해졌다. 2명 이상은 집어넣질 않아요. 꼭 구타를 당해야 될 사람 한 사람, 조교들한 5명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어디로 빠지고 도망갈 데가 없는 딱 쉽게 얘기하면 뭐 돼지우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유단자들이 패니까 이건 뭐
막고 이러는 건 자기가 그냥 무식죽으로 한두 번 막는 거지 못 견뎌요. 그건. 88년 국회에 제출된 이 부대의 사망자 수는 4명. 이들은 공통적으로 입소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4명 모두 질병사인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확실한 건데 질병으로 사망은 안 하죠. 그렇게 그 어떤 곤봉으로 치고 뭐 맞고 이랬는데 이게 뭐 질병으로 죽지 않고 거의 타박이나 어떤 뭐 장파열이나 그런 식으로 어쩌면 뭐 뇌에 어떤 출혈이 있어서 죽겠죠. 그거는 저가 실제로 저는 사실 염을 실제는 안 했거든요. 염을 안 했지만은 보통 그 같은 내용만 들어오면 군인들이 보통 뭐 개인처럼 무슨 가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같은 내용만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삼척동료도 알지 않겠습니까? 먹는 자리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꼬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니들도 그러면 이렇게 맞아 죽으니까 봐라 그러고 화장실 옆에다가 거적대기 씌워놨어요. 샘플로. 그냥 거기다가 맞아 죽는 사람은 거기 갖다 놨다가 실어보내고. 100kg 채가지고서는 상자가 터져가지고서는 그 물이냐 왜 코로 질질질 나오는 거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삼층 교육대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 먹는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중류급 이상의 그 음식을 갖다가 먹고 있다. 그래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서 배 터져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눈에서 쌍불이 나더라니까요. 잠자리에 들어서야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순화 교육생들. 그러나 언론은 한 줄의 진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연출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금부터 할자공이나 문신 입고 그런 새끼들 앞으로 딱 나와 그런다고 선착순 빨리빨리 나오라고 한다고요. 집합시키면 일단은 일렬로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오라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봐가지고 조금 더 심한 놈은 더 앞으로 세우고 좀 덜 심한 놈은 좀 뒤로 세우고. 악의 상징처럼 꿈틀거리는 문신, 공갈 협박에 톡톡이 한 몫을 했던 칼자옥 등이 이들은 지금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문신 있는 사람을 그 목동 체조할 때 최고 앞에다 내세워요. 내세우고 안 나오려고 하면은 그 당시 하랑 담배를 몇 값씩 주겠다. 이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이 강요되기도 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고 반성합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올 때 슬픔과 증오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자매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회정화 운동의 주된 대상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청교육대로 내몰렸다. 한 달여 동안 12,900회의 사회정화 결의대회가 열렸다. 마침내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9월 1일 99%의 경의적인 찬성률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군문에서 터득한 귀한 체험을 통해 악몽 같은 순화교육이 시작된 지 4주 후 1차 순화교육 대상자 9,600명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퇴소했다. 실현장을 떠나는 날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선뜻 방위성금으로 내놓을 만큼 이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4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았어요. 4주만 교육을 받으면은 모두 다 석방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4주만 교육을 받으면은 모두 다 석방이 되고 그리고 정가가 있는 사람들은 정가를 다 말소시켜준다는. 부대장뿐만 아니라 사단장까지도 그 이야기를 했죠. 성실하게 교육받으면 교육받는 만큼 빨리 내보낸다. 4주 교육 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퇴소증 대신 날아든 것은 근로봉사 지원서였다. 한 막사에다 몰아넣어가지고 군인이 와서 쭉 종이조끼를 주는데 보니까 지원서라고 썼더라고요. 지원서 해놓고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 근로봉사 6개월을 지원합니다. 그거는 저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 방강제를 띄던 그때는 총불을 겨놨으니까 한마디로 총불을 겨누면서 이 새끼들 전부 찍어 했으니까. 이른바 B급. 이들은 전방 20개 부대로 또다시 이동 배치돼 수용됐다. 그리고 진지구축, 전술도로공사 등의 군부대 노역에 강제 동원됐다. 국토건설단은 복무기간이 1년이며 군대와 똑같은 대우. 근로봉사대는 62년에 발족한 국토건설단에서 차관됐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병역 미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국토건설단은 69년 3차 모집에서 폭력배와 치기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말은 근로봉사지만은 노역이죠, 노역. 꽃갱이 메고, 산 메고, 그냥 군복 입고, 끌려가서 그냥 산 하나를 팔아 그러면 산 하나를 팔고, 그리고 사격장 만들면 사격장 만들고, 내가 만든 사격장마다 아마 그 부대에 가서 만든 게 한 서너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강원도 지도가 다 바뀌었다 했거든요. 그 강원도 사이다코는 산은 안 타본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봉사 과정도 순화교육과 성격이 다르지 않았다. 근로봉사는 가혹행위를 대신할 명분에 불과했다. 그 근로봉사는 내내 이제 와서 예. 거죠? 그러니까 포도로 걸어오면은 작업 한 30분이나 1시간 하면 같이 가야 돼요. 꽃게이 삽 걸어오면 앞에 총 하면은 우리는 꽃게이 삽이 우리 무기니까요. 앞에 총 해가지고 굽어옵니다. 군인들의 작업이 근로봉사 대원들에게 부여됐다. 되는 것 같아. 저기서부터 굴려갖고 밑에 떨어지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두 사람씩 쥐고. 이를테면 복합적으로 올 때는 노동을 빙자한 강제 구공. 그것이 근로봉사였다. 현대판의 노예 아닙니까? 예? 이보고 아우지 탕은 안 가봤지만 아우지 탕난도 그런 안 실 겁니다. 또 신발 다 벗겼으니까 갈대를 비니까 우리 그냥 갈대가 비는 게 아니라니까 고통 주기 위해서 하는 거요. 아니 그 갈대 갖다 그 버리고 오는 거요. 근데 거기서 진짜 우리가 봉사냐 이 말이지. 그래 거기서 이걸 비면 이제 찔리잖아요. 발에. 거기다 추운 데다가. 그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밥 먹을 때 밥 못 먹고 잠잘 때 잠 못 자는 게 그 짐승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했으니까요. 잠자시 잠 못 잤죠. 힘든 노동해야죠. 밥 제대로 못 먹어야죠. 그럼 뭐 이게 전쟁 포로지 이게. 81년 1월까지 만여 명이 전방의 혹독한 환경에서 근로봉사를 해야 했다.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는 계속됐다. 바늘 뜨지 1시간 나가면 만사면 집파 호가 부릅니다. 안 나가면 막 죽는 거지. 그는 안 나가면. 참나무 이 몽둥이 같은 거를 들고 오면은 낫으로 한 가지를 5cm 정도씩 남겨놓고 날카롭게 이 가지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그 가지들이 뾰족뾰족한 가지들이 참나무 몽둥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서 알몸으로 기는 그 우리의 가슴이나 잔등이나 허벅지를 사정없이 조교들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꽁꽁 얼은 이 온몸은 그냥 이 장작이 뽀개지듯이 뽀개지는 거예요. 살이. 하여튼 죽으라면 죽으면 신용해야 돼. 안 하면 죽은 뭐 무조건 패는데. 이게 뭐 내가 오직이면 구두로 할 때라 했는데 이렇게 살라고. 안 돼. 기본적인 인권마저 짓밟힌 채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듯 사회 깡패고 전과자고 악질 범죄자였을까? 근데 전과 몇 범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전과 18범, 전과 17범. 그런데 앞에 전과라고만 했지 뭐 폭행 전과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전과다 이런 전과의 타이틀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부풀려져요. 많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 억울하다. 전혀 재수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는 교도소에서 온 줄 알고 좀 살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양복 입고 추리닝바람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내가 딱 봐도 농사 짓는 사람 같은 사람들, 사실은 무서운 사람도 있었고 막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없어요. 폭력배가 어디가 있어요. 폭력배 그런 건 다 미리서 알고 다 경찰하고 다 찌고 짜고 다 나가버리고 뭐 그거 들도 안 했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시고요? 전부 그 주목 계통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전부. 예외적으로 청송감호소까지 3년을 갔다 온 주목계의 원로급인 조일환 씨. 그의 연행 자체가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정도였다. 68년 3,000명의 A급 폭력배로 구성된 제주도 국토건설단에도 갔다 온 조 씨는 삼천교육대에는 폭력배들이 결코 다수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한 우리가 전체 한 10,000명을 놓고 볼 때 한 30% 왔을 거예요. 그 30% 중에 순화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이 거의 한 70% 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청송까지 온 사람은 그래서 5%나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전부 다 해서 한 50명이 안 됐어요. 검거 대상자였던 폭력배들이 가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갔던 것일까?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였던 이곳에선 무려 70여 명이 단체로 강제 연행됐다. 공수부대 그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데려다줬습니다. 데려다줘갖고 여기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무조건 잠자는 거 갖다가 일어나라고 강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면 무릎 다 끌어요서 여기 당시 이곳 2, 3층은 지게꾼, 막노동꾼, 행상, 엑스트라 등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싸게 잠을 자던 숙소였다. 죽는 사람 쪽으로 앉고 죽는 사람 분리시켰다니까 양쪽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보니까 차가요. 2대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막 강제로 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 경찰서로 끌려간 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백성현 씨의 형 농현 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그가 연행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근데 그분은 그 몸도 바보야, 바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야. 나도 창피해서 같이 간다죠. 창피해서 멀리 나도 우리 형인데도 같이 붙어서 부모도 다 죽었는데도. 처음에는 몰랐죠, 훈련시킬 때.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더 때린 것 같습니다. 빠따도 더 맞고 구두발도 더 많이 채우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작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선량한 진짜 시민들이 많이 좀 무관 시민들이 많이 검거가 됐던 거죠. 억울하다고 오시는 사람들 얼마나 좀 됐던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반 이상은 아마 좀 들었죠. 질서가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되었으므로 1981년 1월 24일 24시를 기해서 동비상계엄을 해제하기로. 계엄 해제. 계엄포고 13호에 의해 삼천교육대에 묶여있던 그들에겐 자유를 의미했다. 야, 이제 우리 나가는구나. 정말 마음 뜬 거야, 이제. 안 내보내. 그래, 하루는 있으니까, 철조망에 무장한 병사들이 쫙 포위를 하더만은, 의정부에서 검사 하나가 오고, 각 중대장이 하나 참여하고, 이래갖고, 감옥형을 주더라고요. 감호형. 그것은 사회보호위원회 명의로 날아온 감호처분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나가니까 이름을 불러가지고 한 13무모대기로 세우는 겁니다. 세우더만 군인 중령인가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1년, 여기는 2년 모대기를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는 3년. 무슨 놈의 인민군들 재판도 그런 재판이 없었을 거예요. 3주만 교육받고 나오라 그러는데 이 지긋지긋한 몇 번 죽을 것보다 넘겼는데 앞으로 1년을 살아야 한다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총만 쏠 줄 알았으면 아마 그 총을 맞고 차라리. 재분류 심사를 거쳐 특급에서 다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1년에서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모두 7,578명이었다. 심사는 사회보호위원들에 의해 한 달여 만에 처리됐다. 당사자들은 처분에 대해서 어떤 소명 기회도 갖지 못했다. 사회보호법 부칙 5조에 경과 조치를 두어 삼천교육생들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삼천교육대의 전면에 내세워진 소위 홍보용 사실 전과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처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부는 정권의 어떤 탄생의 제물로서 이 가장 사회에서 힘없고 사회에서 자기 변호의 능력이 없는 가장 이 무능한 사람들을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거쳐 다시 보호감옥까지 폭력과 강압과 기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청송감호소가 완공되기 전까지 근로봉사 부대에 계속 남아있어야 했다. 누적된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81년 6월 어린 아들을 업고 첫 면회를 다녀온 김선엽 씨는 일주일 만에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남편 전정배 씨가 군의 발포로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다. 다리를 맞았는데 왜 죽어요? 다리를 맞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상상해도 다리를 맞으면 왜 죽었겠어요? 응? 이게 그 자리에서 피를 쏟아고 그대로 죽은 거지. 그러니까 맞아갖고 얼마나 아파서 못 견뎠겠어요. 얼마나 아파서 못 견디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었겠어요. 그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삼청교육대로 인한 강제구금의 장기화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던 때였다. 81년 6월 20일 그날 장교들이 감호생을 구타하자 집단 항의로 이어졌던 것이다. 10개가량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청 검사 불러달라고. 처음에 시작은 노인네 때문에 됐는데 이제 다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그 당시 내가 그랬던 요구 조건은 뭐냐면은 사단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사회정화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거 세 가지였거든요. 단순한 거거든요. 4시간의 사단장 면담 요청에도 군칙이 불응하자 감호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의정부로 가서 검사를 직접 만나겠다며 진출을 시도했다. 감호생의 대열이 뒤에서 밀리면서 저지선을 넘자 발포가 일어났다. 벌써 그쪽에서는 이제 마스크까지 다 쓰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군인들이 그리고 그 내무반 그 지붕에다가 그 60인가 그거를 걸어놓은 상태였어요. 총을. 그러면서 이제 뭐 발포하겠다 하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설마 아니 니들이 쏘겠냐. 처음엔 공포탄이야. 공포탄인데 처음에 따다닥 하는데 와 총 맞았다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그러니까 그 소리에 혼비백신 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그때 맞은 총탄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 김 씨는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 막사 안으로 피하다가 입구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나 군 측은 땅을 향해 위협사격을 했을 뿐 감호생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때 사용한 총알은 모두 40발뿐이었고 감호생들이 도망간 막사를 향해서도 총을 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막사는 총을 쐈으니까 막사 뚫고 들어가지 총알이. 봐봐요. 참. 이게 막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총을 쏘면 뚫고 나갈 거 아니야. 그 장면인데 뭐 그럼 우리 죽으라고 쏜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총에 맞으니까 그 기관포에 맞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으니까 비명도 못 지르고 막 그냥 거꾸로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땅바닥을 기어가지고 내무반 안에 뒀는데 내무반에다가 막 총을 쏘더라고요. 계속. 기관단총. M60이 그 텐트 지붕을 쏴가지고 텐트 그 지붕이 뻥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총알에 날렸다고. 그러나 공식 사망자 1명 이외에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증언이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내무반 안에 있다가 식탄이 막사를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그냥 아니 여기를 간통을 해버렸어. 가슴을요? 네. 왼쪽 가슴을요? 네. 가슴을 해가지고 이 뒤로 피가 덩어리가 무대기 피가 계속 팍팍 쏟아졌어. 내가 전정배가 죽었고 우리 거기서만 거기 막사에서만 2명이 죽었어요. 철조망으로 도망가다가 총 쏘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다가 철조망을 넘으려고 하는데 기관총을 위에서 막 캐리아바 50인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걸로 맞아가지고 두동강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시점에서 한 8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8명 죽었다고.
몇 명이요? 4명 내지 5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군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예. 아니, 우리가 사건 다음 날 감호생들은 사단 내 단위 부대로 분산돼 흩어졌다. 총상자들은 오히려 주동자로 몰려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건은 묻혔다. 알겠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천교육대의 피해 내용이 처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88년 국회 청문회에서였다. 50명의 사망자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망자 수와 사망 원인에 모아졌다.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는 54명. 이 가운데 질병사가 36명으로 가장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들을 삼천교육대에 보낸 지 3일 만에 주검으로 맞아야 했던 윤옥자 씨. 모든 자료들을 아들처럼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병 한 번도 안 알았습니다. 건장했던 아들은 대체 어떻게 죽었던 것일까? 멍이 드는데 죽으면은 이 멍이 퍼런 게 아니고 새카맣더라고요. 온몸이 새카맣더라고요. 예? 배를 갈라놓은 상태에서도 내가 봤을 때 온몸에 새카맣더라고요. 군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신동훈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였다. 그러나 시신을 확인하러 갔던 형은 분유관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들었다. 이거는 타박상이다.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왜 보호자 없이 부검을 했느냐.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줘야지. 다른 얘기 없었어요. 사진은 다른 것들은 다른 얘기들은 예. 헌병대 조사에서도 신동훈의 동료들은 그가 집단 구타 당했다고 증언했다. 밤 12시에 조교 5명이 오더니 자전거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냥 끌고 나가서 그 도라무통 있잖아요. 옛날에 그 기름통 도라무통 거기다 물을 받아놓은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그냥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끄집어내고 몽둥이로 패갖고 결과는 질병사라고 쓸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군의관이 처신 있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 사람이 맞아 죽으면 어떻게 질병사입니까? 하고 군대에서는 그거 통하지 않나요? 군대란 특수적인 조직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질병사로 발표한 36명은 과연 질병사인가? 이 가운데 구타사는 없을까? 질병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무조건 질병이죠. 죽으면은 질병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질병으로, 노화로, 훈련 중, 사망. 내가 우리 교육생 중에서 한 명을 구타를 해가 죽였는데 그걸 갖다 보고를 했다 안 해요. 예? 그럼 내가 구타를 해가 죽였다 해가 보고를 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라. 그런 감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보고 그런 걸 보고 이거 뭐 팔 하나 빠지는 건 뭐 대수롭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이 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교 자체도. 사망 원인이 변질되고 사망에 대한 은폐가 있었다면 정부의 공식 사망자 수 54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가 사망자가 밝혀지고 질병 사망자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묻혀진 의혹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근실 씨 부분도 제가 공식 석상에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야기 함으로 해가지고 폭로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보태진 숫자지. 실제 여기 안에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 외에 정말 사고사 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구타당해 죽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게 포함을 안 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사망자 수와 처리에 대한 한 삼천교육대 조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1개 연대에서 11명. 11명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제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한 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11명이 죽었는데도 죽은 그 어떤 기록이나 어떤 그런. 왜 한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나서는.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맞아보니까 전부 다 탈염병으로 다. 그 사람들 교육생이 죽었을 때는 사고체가 탈염병을 보호해보니까. 탈염병으로요? 예, 나부터도 탈염병을, 내가 뒤에서 탈염병을 보호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망자는 자체 처리됐다고 했다.
정부에서 돈 내면서 하나 시켜요, 저희들한테. 그러면은 그 매장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매장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이 맞단 말이죠. 일단 하려면 근거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안 남겼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거 안 됩니다, 무조건. 자체적으로 그냥 좀 매장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그 말씀. 아니, 그 자체에서 다 처리했죠.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는 노숙자 같은 무연고자가 많다고 했다. 근데 아무 죄 없이 들 놈들은 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술 먹고 그냥 삐쩍삐쩍 하다가 그냥 타치잡혀서 걸려 들어오는데 그냥 그 부자는 놈들 그 사람들이 부자는데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왔어요. 반말을 하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88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상당수 삼청교육 관계 서류를 보존 기한이 지나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삼청교육대 입소자 수는 있지만 퇴소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광주 민주화운동 또 1980년 공직자 해직과 삼천 교육대 사건, 인권 침해 사례 등 지난 시대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접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모두 3,221명. 54명의 사망자 이외에 397명의 후유증 사망자, 그리고 2,800명의 장애 상해자가 접수됐다. 엄청난 피해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이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눈물이 나네요. 지금도 저녁이면 내가 개버린 2알씩 아니면 잠 못 잡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엄마를 합니까? 그거 갔다 왔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온몸이 졸리고. 사람을 일생을 이렇게 버려놨는데 애미가 안 이러고 어떻게 이 가슴이 풀려요? 안 풀려요? 죽어도 썩지도 않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고 죽어도 썩지도 않아. 길 가는 사람 행인 뺨 한 대 안 때리고 도로변에 침 한 번 안 받고 그래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동안 갔다가 거기서 보내고 내 아주 젊은 청춘입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에 20대 초반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니까 30대가 훌쩍 넘어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들어가고요.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자기네들한테 마약 그것도 없어, 권리도 없습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외롭게 싸워왔다.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빚을 얻어가며 91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국회의 특별법 제정 약속 역시 번번이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다. 회gin의 처리가 안 돼 늘 자동 폐기됐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비로소 작은 승리를 받아냈다. 20년 만에 얻은 유일한 법적 성과였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배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로금 지급 결정이었다. 네 몸은 내가 더 죽는데 말어. 네 몸은 나를 더 죽는데 말어. 창호 씨는 정신병원만도 수없이 옮겨 다녔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 곳이나 다쳐 들어오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번엔 자청해서 병원으로 들어왔다. 그 옷걸이 그걸 가져와서 총이라고 들고 선풍기를 때려주고 선풍기가 막 대가리가 부서진 짓. 그 와그를 거의 훈련식이다 하는 기라. 그런 짓을 하고 내 잡으러 왔다 그만. 내 안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 잘못한 거 없으면 맨날 그런 소리만 하지.
1980년 여름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연행됐던 창호 씨. 삼천교육대 1년을 다녀온 직후부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머니에겐 한이 되어 쌓였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실시된 삼천교육대의 희생자들. 지난 22년은 이들에게 기만과 침묵의 세월이었다. 누구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딴 사람이라고. 김일성 무대가 바로 이 지역에서 매복으로 있다가 옛날에 그것은 6.6대라고 비석이라 했다고. 전선에서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이콘으로 바로 뜬다. 매직앤 멀티팩. 뜨네. 달라. 멀티팩.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눈처럼 와라. 이 땅을 조용하게. 대한민국 1% 렉스탕. 세월이 지나. 얘들아 일로 와봐. 안녕. 몸은 괜찮고? 같이 졸업하는 거야. 디지털 36.5 삼보 컴퓨터. 일과 일터가 있는 사람. 마이 어드레스 일터. Rock on down. 289. 짜짜. 아침에 웃자. 속쓰리맨 역시 갤포스 M. 스마일 어게인. 고령제약.